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1. F-22 등 미 최신 기술 공유 자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을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 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A-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1을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유코타 기지에 수직 이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 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일본 차기 전투기로 F-22, F-35 혼합형 개발 제의.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 전투기 도입과 관련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해왔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4일 록히드 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의 사실을 전하면서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급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맞춰 연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에 총 6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 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0여 년 전 미국에 F-22 수입을 타진했으나 미국 의회가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했다.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자동차와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군수용품 수출이 증가하면 적자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비 등도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긴급시 운용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모자라는 분야는 미국의 기술력을 빌리면서 일본이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 게이제이는 그러나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는 빠르면 올 여름에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록히드사는 니혼 게이제이의 취재에 대해 양국 정부가 F-2의 후속 기종을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 성과 초음속 비행이 장점이다. F-22는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 성과 비행 성능은 상반되지만 F-22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한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F-35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과의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갖춰 자체 센서와 다른 항공기 및 지상 레이더의 정보도 순식간에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의 스텔스 기술 결정체 F-35-1의 소스 코드까지 공유. 미국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일본 방위성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어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F-35 같은 최신의 전략 무기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함부로 팔지 않는다. 그런 만큼 미국이 F-35 소프트웨어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일 동맹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밀 해제의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웨어 제공은 소스코드, 즉 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겠다는 의미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일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만 허용될 정도로 중요한 미국의 전략 물자다. 이러한 스텔스기 설계 기밀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40년 넘게 축적해온 스텔스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F-35는 무적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와도 견줄만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F-22는 대형 기종으로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F-35는 중소형 기종으로 지상 공격과 함께 제공권 장악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F-22의 보급형 모델인 셈이다. F-35E의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은 1098km다. 지난달 이대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약 300km, 신의주까지 약 500km임을 감안할 때 정리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상태로 북한 전역을 다녀올 수 있다. F-35는 특히 최강의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다. 카운터 스텔스란 스텔스 전투기 간의 대결을 상정한 것으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죽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카운터 스텔스 기능만큼은 F-35가 F-22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F-35는 미국이 보유한 스텔스 기술의 결정체라고 했다. F-22가 개발될 때만 해도 맞설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카운터 스텔스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최근 출시된 F-35엔 다양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이 탑재됐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국은 스텔스기를 동맹 우방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거나 앞으로 도입할 나라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 호주, 싱가포르, 터키, 이탈리아 등 8개 나라에 불과하다. 더구나 F-35를 도입을 승인했다 해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한국군은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외국의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규정에 따라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인도본 2대가 지난달 청주 공군기지에 들어왔다. 작년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한국의 F-35의 첫 출고 기념식을 앞두고 마크 네퍼 주한미대사 대리가 한미동맹의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려는 한 미양국 노력의 결정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 우리나라에 F-35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스텔스 및 탐지 관련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연구위원은 F-35 소스 코드는 상당히 높은 기술로 한국군은 제공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미국에 있어 일본이 갖는 안보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F-22 동체 표면의 중대 결함.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동체 표면에 코팅된 특수 재료에
중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테스트 결과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22 랩터의 통째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도록 덧입혀진 특수 금속이 눈과 비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운영시험 평가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랩터를 테스트해 내놓은 기밀 자료에서 랩터 동체 표면에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이를 다시 붙이고 말리는 작업에 꼬박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4년간 F-22 랩터 1시간 비행당 평균 보수 시간은 2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늘어났고 보수 시간 가운데 동체 표면 수리에 드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군은 F-22의 2008년 비행 1시간당 운용 비용은 44,259달러라고 밝혔다. F-22의 전신인 F-15는 운용 비용은 3818달러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방부의 한 관계자는 F-22의 결함에 대해 단 1.7시간만 비행하면 비행 임무의 성공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30년 전 냉전 시대에 설계된 이전 투기에는 대당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지금처럼 소규모 전쟁과 테러 세력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에 랩터는 더 이상 최상급